자, 우리 5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제 선생님이 조회수 보니까 많이들 안 봤더라? 그런 식으로 해. 선생님 경고야. 밀려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밀려서 하면은 본인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는 거면은 정말 그건 선생님의 지양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시간 정해놓고 꼬박꼬박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그 잠시일 수 있지만 제일 큰 여러분들에게 벌은 죄책감이야. 뭔지 알지? 양심의 가책.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관념, 시간관리 촘촘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신 분들은 대단히 칭찬합니다. 칭찬, 굿잡.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거 꼭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 주말 수업 때 과제 검사하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5를 보면은 갤렌의 문화 개념으로 본 스포츠 문화의 형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갤렌이라는 사람이 문화를 어떻게 봤는지, 문화 중에서도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 154페이지 박스를 봐주시면은 갤렌은 자연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결과가 문화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결과가 문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갤렌이라는 사람은 자연을 두 가지, 인간 외적 자연과 인간 내적 자연으로 나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 내적 자연이라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과 같은 거에는 공격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간 내적 자연인 공격 욕구가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결과가 바로 스포츠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든 야구든 뭐 스포츠에는 항상 뭐해? 공격 욕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뭔가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그러한 승부수에서 진짜 피 터지게 싸웠다가는 정말 피가 터져요. 그쵸? 그런데 나름대로 스포츠 문화에서는 그걸 법으로 어떤 규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뭐 그걸 규정하거나 하잖아. 그치? 그래서 공격 욕구를 나름대로 어떻게 규제하는? 억제하는? 나름대로 그렇게 진화해온 결과가 스포츠 문화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갈고 닦아지지 않았더라면, 진화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공격의 욕구를 나름, 유지는 하되 그 분출을 막지는 못했더라면 아마 스포츠 문화 자체가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밖에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자,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공격 욕구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진화해온 산물이 스포츠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1문다. 이성의 선험성에 근거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과는 달리 뒤에 말이 중요하죠? 생물학적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인간의 특수성을 규정하려 했던 20세기 인류학의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갤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특수성을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으로 설명을 하는데 갤렌에 따르면 인간은 결핍적인 존재라는 거야. 뭔가가 부족한 존재래요. 그래서 결핍이라는 건 결국 생물학적 비발달성, 우리가 뭔가가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비발달성은 신체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자연환경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 조건 속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관이나 공격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동물들은 자연 조건 속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관, 공격기관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감각 능력 역시 동물들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적응해 살아가는 반면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보호기관, 공격기관 이런 걸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존하려고 자연 상태 그대로 태어났다가는 우리는 생존 불가능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갤렌의 결핍적 존재의 의미에 대한 얘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문단.
따라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뜯어 고치면서 자신만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되게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인 거야. 갤레는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을 동물의 수동적인 행동과는 구분합니다. 그럼 동물은 아예 그러한 공격 기관이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대. 근데 얘네들은 수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사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수동적인 행동과는 구분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러한 갤레는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을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을 태생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동물의 반사적이고 기계적인 행동과는 전적으로 다른 행위래요. 그럼 어떻게? 동물의 행동이 생득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통해 자연환경에 순응해가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만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은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뭐 하는 거야? 뭔가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능력은 갖고 태어난 능력, 그걸 가지고선 반사적인 행위로서 그 능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결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행위는 워낙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 결핍 자체, 그러니까 결핍인 상황에서 지금 자신만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가기 위해서 행위라는 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동물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에 순응하려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에 반사적으로 튕겨나오는 행동이라면 인간은 자기가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이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나름대로 자기가 뭐 해야 돼? 자신만의 환경으로서 이거를 변화시키면서 행동을 주도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떤 애들이니? 세상을 바꿔가는 존재인 거야. 우리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가는 존재. 동물들은 이미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반사적으로 행위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만의 환경으로서 스스로 조성, 변화시켜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자연을 변형한 결과가 바로 뭐다? 문화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간의 행위와 문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문답. 3문단 가기 전에 1, 2문단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 인간은 결핍적인 존재다. 비발달한 존재다. 무장된 게 없어. 감각 능력도 떨어져. 자연 상태 그대로는 이랬다간 생존 불가능. 그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얘는 행위할 수밖에 없네. 자기가 자연을, 자기가 환경을 뭔가 조성하고 바꾸고 만드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동물은 사실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 보호기관이나 공격기관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 순응해 감으로써 순응하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행동, 수동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적극적 능동적으로 자연을 변형해 나가는 그러한 게 바로 이제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뒤에 3문답. 갤렌의 관점에 따르면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승부 겨루기 자체보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와 같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같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역시 자연을 변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대요. 즉 스포츠 문화 자체가 결국 자연을 변형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인간외적 자연과 인간내적 자연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특히 앞에서 말한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자연 같은 경우 얘는 인간 외적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간의 신체적 특징에 기반을 둔 본능 자체는 인간 내적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은 뭐 식욕, 수면욕, 성욕뿐만이 아니라 공격욕구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격욕구라는 건 개체의 생명유지나 종족 보존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지. 특히 동족끼리의 싸움에서 공격성이 극대화되는 걸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인 거야. 왜냐면은 막 서로 싸우면 공격 욕구로 인해서 막 싸우게 되면은 결국은 서로 죽이는 싸움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종족 보존이나 개체 생명 유지가 되는 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는 갤렌의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얘기와 인간 내적 자연 중에서도 공격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물행동학자 콜라트 로렌츠라는 사람은 공격 욕구 역시 종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대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첫 번째, 동족의 동물들은 공격 욕구로 인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 종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확대돼 버립니다. 그쵸? 그럼 공간 확보, 더군다나 배우자 선택의 과정에서 최강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손이 계속 또 번성해. 강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2세가 약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2세보다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열한 배우자 쟁탈전이 벌어져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격 욕구죠. 그리고 이 공격 욕구는 결국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우두머리를 선택할 수 있게 또 만들어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며 무리 중에 약한 개체들을 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격 욕구가 종족 유지를 뭐한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하는데 기여하게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종족 유지 본능인 공격 욕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로렌츠의 의견입니다. 5문답.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 욕구의 본능 또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공격 욕구가 무조건 생존을 방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렌츠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모여 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간 외적 자연 못지않게 인간 내적 자연인 공격 욕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면 이제 너무 그 싸움이 통제되지 못할 정도의 분노의 본능의 분출로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공동체를 진짜 위험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공격 욕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하게끔 사용이 되려면 공격 욕구를 나름 모아야 돼. 그 공격 욕구와 같은 본능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간 내적 자연 중에 하나인 공격 욕구를 변형시켜서 인간의 조건에 맞게 사용을 해야 생존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격 욕구를 변형시킬 필요성. 그쵸? 공격 욕구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많이 통제되지 못할 본능의 분출로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격 욕구를 변형시킬 필요성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쵸? 6문답. 공격 욕구의 인위적인 조절 과정에서 생성된 문화로 파악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는 바로 이러한 공격 욕구의 변형 과정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온 결과래요. 즉 스포츠 문화는 뭐의 결과물이에요? 공격 욕구의 변형 과정에 어떤 진화되어 온 결과입니다. 이 공격 욕구가 진화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스포츠 문화의 진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범주화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원시사에선 부족 간의 전쟁이 공격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냥 말 그대로 싸우는 게 공격 욕구를 해소하는 거야. 근데 다이얼렉트로 그냥 부족 간에 인간 대 인간끼리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분출이 되잖아. 하지만 평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너무 많이 분출되면 이제 다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평화가 정착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은 자, 첫 번째, 동물 사냥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느꼈으며 먹을거리를 위한 사냥과 욕구 해소를 위한 사냥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인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걸로써 이제 취하면서 그걸 해소하는 걸로. 그래서 먹을 거를 위해서 사냥하고 사냥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그 공격 욕구 이런 거를 해소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먹을 거리를 위한 사냥과 욕구 해소를 위한 사냥을 분리해서 결국 사냥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 욕구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와 윤리가 발달하고 사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사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그쵸? 이런 종교나 윤리적인 문제가 막
이제 엮어지다 보니까 사냥의 주체를 인간에서 이번에는 동물로 교체하는 방식이 고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개를 통한 여우 사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단계에서 공격 욕구 해소는 직접 공격하는 그 행위에서 추격하거나 관람하는 행위로 전이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다이렉트로 사냥을 나가서 그냥 그 공격함으로써 그 욕구를 해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동물을 사용을 해서 그 동물을 통해서 사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걸 관람하고 추격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름 인간이 이런 쾌락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 강도가 많이 죽은 거죠. 왜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만 해도 그러니까 원시 때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싸운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이 동물 사냥을 하면서 그런 쾌락을 느꼈다면 거기서 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쾌락의 강도가 약화된 거죠. 왜?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냥개나 여우 사냥을 통해서 이제 그냥 관람하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쾌락을 계속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쾌락의 정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근대에 들어오면서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권과 행복권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이 생기면서 그럼 또 함부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게 관역이나 꼴대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대신해 공격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런 사물들, 관역이나 꼴대와 같은 이러한 사물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인 사냥가로서 이거 공격 욕구를 해소했다는 거죠. 이와 함께 전쟁이나 사냥에 동원되었던 활이나 사냥개는 공으로 변화했고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강도는 당연히 더 약화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포츠 문화는 인간의 공격 욕구 해소 방식이 상징적으로 진화됐는데 이 진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쾌락의 강도는 약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를 관람하는 건 역시 스포츠 스타를 통한 대리만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 대 인간이 너무 욕구가 분출된 상태였지만 인간이 동물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사냥하면서 이제 그렇게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사냥의 주체가 인간에서 동물로 바뀌면서 이제 쾌락의 강도는 더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관역이나 골대 얘네를 사용해서 공격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그 쾌락의 강도가 더 약화된 모습입니다. 어쨌든 대리만족의 결과. 스포츠 문화의 생성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단계처럼 말이죠. 질문다.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 정치를 강조하는 건 역시 내적 강제 방식을 통해 출전 선수들의 공격성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왜냐면 이걸 통제를 안 하면 완전 진짜 피 터지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피 터지게 싸우겠죠. 선수들이 공격 욕구를 무분별하게 분출하는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칙 위반에 따른 엄격한 처벌 같은 외적 강제는 물론 내적 강제 방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는 문명화 과정에서 억압된 공격, 욕구의 분출만이 아니라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무대로서의 위상까지 지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너무 분출된 공격성을 통제하려고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문화에 녹여낸 게 이제 스포츠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무대로서의 위상까지도 지니게 된다. 스포츠에서 공격 욕구를 통제하는 방식, 규칙 위반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같은 외적 강제를 통해서 그리고 내적 강제 방식을 내면화시키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갤렌의 결핍적 존재와 스포츠 문화의 생성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거 뭐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정리해보세요. 갤렌의 주장, 자연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인간의 외적 자연 환경을 바꾸는 거, 그쵸? 이런 행위 자체를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를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 환경을 바꾼 걸 문화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인간 내적 자연처럼 공격 욕구를 해소하는 거, 그쵸? 이런 본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하려고 이제 변형시킨 게 스포츠 문화라는 거.
그쵸? 요런 거 두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을 문화, 스포츠 문화로 이렇게 변형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게 말이죠. 그 다음 로렌츠의 주장은 공격 욕구는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그게 너무 많이 분출되면 안 되니까 그걸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진화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세 단계가 바로 1, 2, 3 스포츠 문화에서 이런 진화 과정을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동물을 사냥하며 공격 욕구 해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 이용해서 그걸 관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욕구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동물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물, 상징적인 사냥감을 사용하여 공격 욕구를 해소. 그래서 점점 쾌락의 강도는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요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 끝냈고요. 우리 6강도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 강의 듣고 나서 문제는 바로 푸는 게 좋아요. 풀이도. 왜냐면 안 그러면 돌아서 까먹으니까.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네.